체계적 직무분석 방법론 오늘은 24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행동지표가 뭔지 도대체 행동지표가 뭔지 그리고 이 행동지표가 조직의 구성원들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어요. 오늘은 제가 예전에 어떤 회사에서 직접 직무 분석을 한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때 어, 팀장급 중간 관리자를 별도의 직무로 해서 이 중간 관리자 직무의 행동 지표를 도출했던 사례들을 오늘 좀 보여드리면서 어, 여러분들 회사의 중간 관리자들을 한번 이 기준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혹시 관리자시면 나는 이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관리자인가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행동지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쓰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것이 본질이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이 사례들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간관리자 직무의 행동지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도출이 됐느냐. 마찬가지로 중간관리자들에게 회사가 기대하는 역할, 그리고 그 역할 범위 내에서 이 회사의 중간관리자들은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느냐, 뭐 대부분 팀 성과 향상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그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간관리자들은 어떤 CSF를 확보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CSF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회사의 중간관리자들은 어떤 행동들을 잘해야 되는지의 흐름으로 행동지표를 도출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뭐, 이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한 8개 정도만, 어이구, 한 8개 정도만 제가 샘플로 좀 가지고 와봤어요. 자, 첫 번째, 부하 직원들에게 과업을 지시할 때 관리자로서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의사소통 오류로 인한 과실을 최소화한다 라고 하는 행동 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에게 과업을 지시할 때 어떤 관리자들은요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과업을 지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분이 임원분에게 어떤 과업을 받아왔는데 본인도 이해를 잘 못했어. 그리고 일은 해야 되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 않고 어, 훌륭한 중간 관리자들은 부하 직원들에게 과업을 지시할 때 관리자로서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설명해서 의사소통 오류로 인한 과실을 최소화한다. 나중에 딴소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팀원 모두가 각종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요한 정보를 수시로 전달하고 부서 내외부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여 필요한 업무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그냥 관리자로서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를 맡기고 손 떠는 게 아니라 그 부하 직원이 내가 맡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수집하고 제공해 주는 것이 관리자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 수준과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성원의 역량이 향상될 수 있는 적합한 자기 개발 지원을 제공한다. 관리자는 부하 직원들을 육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리자의 역할이에요. 책임이고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이 부하 직원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꾸준하게 모니터링하고 파악해서 그 부하 직원이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자기개발 지원을 제공하는 게 관리자들에게 중요한 어떤 성과, 행동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팀 구성원들이 각자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 어려움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해서 이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적절한 대안 및 지원을 제공한다. 관리자들한테 정말 중요한 행동이죠. 이거 안 하고 있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팀의 관리자가 이걸 안 한다. 그러면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관리자는 본인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 이 행동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 행동을 평상시에 잘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또 이 행동을 잘하기 위해서 관리자도 또 자기 개발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동 지표를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수도 있지만 내가 더 좋은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더 좋은 이 직무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 행동지표가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5번째까지만 한번 볼게요. 팀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과업 상황과 현안을 파악하여 특정한 개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과업 부담이 지워지지 않도록 과업을 배분한다. 누구한테는 일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누구에게는 일을 안 시키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벌어지는데 좋은 관리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정한 사람에게 너무 과중한 업무가 부여가 돼서 번아웃 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관리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자, 그래서 이 행동지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우리 팀의 관리자가 좋은 관리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라면 우리 회사에 있는 여러 명의 중간 관리자들이 이런 행동 지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가지고 관리자들을 평가를 실시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 가지고 관리자들을 평가하면 관리자들은 평상시에 이런 행동을 잘해야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CSF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관리자로서의 성과 목표, 역할, 미션을 잘 이행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행동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냐면 OX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잘하고 난 웬만큼 하는 것 같아. 이건 못하는 것 같아. 뭐 스스로 셀프 평가할 때는 스스로 평가를 하는 거고, 또 부하 직원이 자기의 상사를, 관리자를 평가할 때는 우리 팀장은 이거 해, 이건 안 해, 이런 식으로 OX로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5점 척도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5점. 이건 좀 부족한데 2점. 이건 뭐 웬만큼 4점. 이렇게 OX나 5점 척도로 평가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관리자들은, 그러니까 이 직무 수행자는 이 행동 지표를 가지고 평상시에 업무 실적 관리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간 업무 보고를 한다. 아니면 그 월간 경영회의 같은 거 할 때 각 팀의 팀장님들은, 중간 관리자들은 이런 행동 지표상의 행동을 잘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번 주에 이 행동 지표와 관련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 수준과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구성원의 역량이 향상될 수 있는 적합한 자기 개발 지원을 제공한다. 관리자가 이 행동 잘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김 대리에게 프로젝트 관리 교육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주임에게 정기적으로 프레젠테이션 코칭을 매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런 실적들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을 냈습니다. 팀 구성원들이 각자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이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적절한 대안 및 지원을 제공한다. 평상시에 관리자들이 이런 행동들을 잘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것과 관련돼서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을 했냐면요. 조 과장의 직무 분석 수행 중에 타 팀의 협조가 미진해서 각 팀의 팀장을 대상으로 협조 요청을 위한 설명회를 제가 직접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얻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변차장이 커버하기 어려운 난이도의 노무 이슈가 발생하여 사장님께 그것을 보고하고 외부 노무사를 섭외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했습니다. 자, 변차장이 노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관리자가 그냥 나 몰라라 하거나 야 네가 알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파악을 해서 변차장이 커버하기 어려운 난이도의 노무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외부 노무사를 통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중간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행동 지표를 놓고 이것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이렇게 보고를 하거나 스스로 관리하는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그 평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관리를 하게 되면 그냥 단지 점수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오늘은 그 행동지표 가운데에서 모든 회사에 있는 직무죠. 중간관리자라고 하는 직무의 행동지표 샘플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행동지표란 이런 거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거나 관리하기 용이하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회사의 관리자들이 이런 행동지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관리자라면 내가 이 행동지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번 수업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